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세계사에 대해 설명할 김재훈. 황미영입니다. 일단 이 세계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패권의 흐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패권의 흐름에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 두 번째 네덜란드, 세 번째 영국, 마지막으로 미국, 이렇게 4가지 국가가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에 대해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농업제국입니다. 저희 17세기나 18세기만 해도 스페인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페인이 어떻게 지금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바로 스페인 안에서 내부 분열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안에서는 종교전쟁이라는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갖고 거기 있는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네덜란드로 쫓아버리는 상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참 실수였던 게 유대인이 많아야지 그 나라는 더욱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세상의 흐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에는 이제 유대인이 많아져갖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설립된 회사인데요. 네덜란드에는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를 하면서 상업제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 물건을 교류하면서 다른 나라와 교류관계를 더욱더 많이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상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인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갖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죽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계속되자 네덜란드는 망하고 결국 패권의 흐름이 영국 쪽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영국은 산업제국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도 영국이고 많은 것들의 시작이 바로 영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면 바로 헨리 8세 덕분입니다. 이 헨리 8세는 영국이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인이랑 전쟁을 할 때 대포 같은 걸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헨리 8세가 영국 내부에서 직접 대포를 조작해갖고 만들어내갖고 이런 대포를 활용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할 때 대성공을 이뤄갖고 발전을 일으킨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중에 이 세 개국에 합해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저희가 모두 아다시피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 세 개 합친 게 미국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미국에는 셰일가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잘 사긴 하는데 석유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문화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발생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다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통해 갖고 많은 물자들이 교류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 로마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인데요. 이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특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포용인데요. 사람들을 전쟁에서 졌어도 계속 그 문화를 배워가려는 그런 포용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끈기가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덕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에 대해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원기둥이랑 이 네모기둥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 동양은 물질과 배경을 먼저 봅니다.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동양은 이 물질이 같은 것을 봅니다. 모양은 상하지 않고 이제 같은 재질을 봅니다. 또 동양은 아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두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궁금해서 그 아이가 잘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고 아이가 잘 못하면 너희 아빠 무슨 일 하니? 이렇게 하면서 가족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즉 배경을 많이 본다는 뜻이죠. 다음은 서양입니다. 서양은 배경을 보지 않고 물체를 봅니다. 아까
이 동양은 같은 재질을 받지만 서양은 이제 같은 모양을 봅니다. 즉 서양은 이제 배경이나 그런 걸 보지 않고 이 같은 모양을 본다는 것이죠. 또 서양은 저희 나라와는 다르게 약속을 엄청 잘 지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로는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가 이제 막 등을 뒤돌아서 이제 막 쏘는 걸 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어겼다면은 만약 자신의 아들이라도 이제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이게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도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이죠. 다음은 세계를 통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사를 통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으로는 약속을 엄청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상대방의 신뢰도 얻고 이제 같이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을 잘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포용해 줘야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세계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그냥 발전을 하지 않고 통찰력으로 인해 발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느낀 점과 배운 점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배울 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나라와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많은 문화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지식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없는 문화와 지식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